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대구로 돌아와서 편안히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도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희 6시 내 고향 시청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네, 해마다 그랬듯이 어김없이 이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향하는 길고 긴 귀성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고향을 그리는 수구 초심은 세월이 변해도 또 사는 곳이 달라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들은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광복이 되면서 꿈에도 그토록 그리던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카레이스키라고 부르는 고려인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죠. 자, 오늘 6시 내 고향은요, 좀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올해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정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이 그리고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KBS 1라디오와 KBS 한민족 방송에서는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서 카자흐스탄 한민족 큰 잔치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6시 내 고향에서는요, 이 카자흐스탄에 사시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가수 김용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카자흐스탄 한민족 큰 잔치 공연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녔습니다. 우리 무대 오르기 전에 고려인들이 겪은 아픈 삶에 대한 얘기를 듣고 무대에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회가 남달랐었어요. 또 우리 이렇게 한국 가수분들과 고려 가수인들, 또 우리 고려인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 감동을 느끼고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였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김정복 네.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복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15년 넘게 우리 고려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5년 전에는 이제 알마티에 고려인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그 고려인 뿌리교육재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고려인이란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자, 고려인 어떤 분들입니까? 예, 고려인 하면 한마디로 구소련 국가, 그러니까 오늘날 CIS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고려인의 역사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 154년 전 1863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경도 지방에 살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때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소련 땅 사할린이 아니죠. 연해주로 이제 이동해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이 1937년 9월에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강주 이주당해서 중앙아시아로 간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을까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제 당시 소련과 일본 간에 좋지 않은 그런 갈등 관계가 이제 고조가 돼 있었고, 네. 앞으로 소련과 일본 간의 어떤 전쟁까지도 이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에 거기 고려인들이 산다는 거, 이 고려인들의 얼굴이나 모습이 이제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 똑같으니까 네. 장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스파이가 되냐 할까 이런 염려에서 그들을 소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우선 볼 수가 있죠. 네. 자, 저희 제작진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우시토베입니다. 네. 우시토베에서 이 강제 이주를 겪은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영상 함께 하시죠. (1937년 10월) 연해주 고려인들을 태운 열차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우시토베에 멈춰섰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역에 내려진 고려인들.
우시토베는 낯선 이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80년) 전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전에는 황무지에 가까웠던 땅이 지금처럼 발전한 마을이 된 데는 고려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려인 2세 텐 루드밀라 씨.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내렸을 때 그녀는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을 통해 고려인들이 이주하면서 겪은 고생담을 숱하게 들어온 그녀는 그때의 일을 아직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왔어요. 집도 없지, 아무 돈도 없지. 그러고 와서 제발 노력해서 그러고서 먹고 살았지 그때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들 때는 그 모습 몰랐지. 그녀의 집안 곳곳에서 한국과 비슷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마저 결혼해 도시로 떠난 후 혼자 우시토베에 남은 텐 루드밀라 씨. 교사였던 그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예술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닦았던 연해주에서 갑자기 떠나야 했던 부모님은 갓 돌이 지난 그녀를 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스탈린 그런 이라저기 싹 쉽게 보냈지 억지로. 쉽게 보내 그런 기차를 보냈는데 사람들 앉아다니는 그런 기차 아니고 그런 짐 싣고 다니는 그런 와곤을 봤다는 거야. 그런 게 그렇게 고사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40여일을 견뎌야 했던 17만여 명의 한국인들. 기차는 6천여 킬로미터를 달려 카자흐스탄의 작은 도시 우시토베의 황량한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 특별히 이 어린 애들이. 그냥 좋은 애를 그 가를 어떻게 그 좋은 거 실을고 오겠어. 그래서 험에다가 문 열은 그저 내때렸다. 처음에는 저기 마스터베란데 거기다 싹 불이 안 났다. 어시들 그런 게. 집은 없지 어디면 살겠어. 그냥 땅굴 파놓고서 자리들 펴놓고 그냥 자다나 그러다나 거기도 그 춥지 이렇게. 그 어느 때나 되는데 그. 그냥 거기서도 얼어 죽고 그저 고차고 먹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삐 보냈다. 어시들. 여기다 이거 있는데 이 자리 있어. 그냥 그러나 이거 있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맨땅을 파서 토구를 짓고 살아야 했던 시절. 그해 겨울 영하 30도가 넘는 강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들풀 속에 묻혀버린 토굴의 흔적. 오래된 비석만이 그때의 힘겨운 삶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원동에 살다가 카자흐스탄 실려와서 처음에는 고생하고 구차게 살았어. 살았던 흔적마저 퇴색돼 가고 있는 이곳은 험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안식처로만 남겨졌습니다. 빛바래고 초라한 묘. 잊지 못할 고난의 세월을 겪어도 안식마저 쓸쓸한 고려인의 순환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뿌리째 뽑혀 카자흐스탄에 내던져졌던 고려인들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려인들은 이전까지 유목 생활밖에 모르던 카자흐스탄인들의 생활 방식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착한 이듬해 봄,
고려인들은 먼저 맨손으로 땅을 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오기 전에는 그저 그냥 뭐 양치고 다 양치고 모세뿐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댈 생각은 안 했겠지. 아니 하지 그래. 이 난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황무지에 농기구도 제대로 없었죠. 사람들 그 싹 다 이거 기계로 판 게 아니라 손으로 싹 이거 파서 그저 노인들 강차. 야 손으로 싹 이거 파했어 이거. 힘들었겠다. 힘들지 그게. 밭이 사라지 그거. 물이 없어서 농사해야 되지. 이 물이 꼭 있어야 되지. 수로를 만든 고려인들은 황폐한 땅을 개간해 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려인들이 봐서 비를 꼭 신고해야 되지. 비를 신고야 쌀도 먹고 그래야 되겠. 그래서 이거 손으로 싹 다 이거 파서 이 물을 만들어서 비바티라고 물을 싹 대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깔 호스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래. 그쪽에서 꼴호스 있었지 벌써. 여기와 척 떨어져서 고려인들 벌써 꼴호스를 만들었어. 이 꼴호스 이 길에 첫 도치가라 이렇게 이름 써서 뼈로의 도치가라. 집단 농장 첫 번째 지역이라고. 첫 번째 지역. 고려인들에 의해 처음 논농사가 시작된 후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어요. 예. 올해 며칠하고요? 연세가? 연치가? 연치 예. 90. 90. 예. 야. 너 생활을 하면 제배 넣었다. 제비노스다. 9살 때 혹독한 이주를 경험한 김옐레나 씨는 고려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마시나 니에도 드락도 니에도 차도 없고 기계 하나도 없다나. 그러다 나 사람으로 싹 다 집기면 이제 집기면 가서 포질해서 딱 꽃갱이로. 그래 그거다 노물이었고 노문 남자들 그래 그거 배씨를 두에서 이래 치지 배를 물에다 그 배 다 대면 싹 로치노 손으로 손으로 다. 손으로 싹 그러고 살았어 여기서 그래 사다가 차차차차 일해 먹으면 그 다음에는 고래 사람들이 일해서 차차차차 살게 됐어. 척박한 환경에서도 마을을 이루며 성실히 살아온 고려인들. 그들은 먼 타지에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전통 가락이나 춤도 잊지 않았는데요. 고려인들은 한국어로 연극과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하는 전용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대를 이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바람처럼 떠돌아야 했던 삶이지만 고려인들은 한국인 특유의 의지와 뚝심으로 들풀처럼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불모지에 뿌리를 내려야 했던 고려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저 황폐한 땅에 내팽개 쳐지듯이 던져졌는데 네. 거기서 수로를 파고 이 황무지를 옥토로 논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이 유목 생활에 던져진 농경 생활 정말 큰 충격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고생한 이 고려인들이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은 주목받는 소수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민족이 원래 뭐 아주 근면성실하고 끈기 있는 민족 아닙니까? 네. 이제 고려인들도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한 그 이듬해 봄부터 집단 농장을 만들고 또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런 그 성실성, 성실함 그리고 신뢰 이건 이제 고려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거기 심어줬고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는 고려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좀 이제 누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걸 많이 이제 개발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고려인들의 그럼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한 10만 명 살고 작네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 뭐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 민족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련 시대에 정계나 이런 관계에 한 뭐 40명 이상 이렇게 진출을 했고, 학계나 뭐 예술계 각계각층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고려인들이 많았고, 현재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생존해 살고 계셔요. 네. 뭐 말씀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뭉클함, 자랑스러움이 생기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한 많은 고려인들 중에서 발레리나로 성공한 리 루드밀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시죠.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예수도 알마티. 이곳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유명한 발레 학교입니다. 표현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카자흐스탄의 영재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죠. 이 학교 예술학부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리 루드밀라 씨는 카자흐스탄 이주 후에 태어난 고려인 2세대입니다. 이 학교에서 발레를 배워 발레리나로 활동한 후 다시 모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합니다. 내 이름은 리 루드밀라. 10살부터 여기 알마타 발레 학교 왔습니다. 잠불에서. Я работаю 저는 그 이후로 8년간 여기서 발레를 배웠어요. 1969년부터는 아바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레리나로 활동했는데요. 20여 년간 다양한 발레 장르에서 활동하며 무척 많은 솔로 역할들을 맡았었죠. 발레를 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카자흐스탄 예술 분야에서 일하며 무용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리 루드밀라 씨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발레리나로 그녀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였는데요. 무대 인생을 끝낸 후에도 예술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학교에서 고급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건 어린 시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Под лопаткой двумя гнуть, крепкие ножки. И медленно поднимаюсь 4. Сюда быстрее, наверх чуть спокойнее. Сегодня, конечно, я могу уже сказать, что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우연히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도 저도 발레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발레리나가 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발레리나로 클래식 무용과 전통적인 무용, 그리고 콘서트와 연극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정말 많이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나라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실력 있는 발레리나를 키우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여기 카자흐스탄의 발레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발레 학교와 카자흐스탄의 발레가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발레 학교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다양한 국제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Пятки вперед и держу выворотно. Лоб. Вот теперь у вас вот так. 발레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리 루드밀라 씨는 학생들의 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Понятно? Первое пор де бра, с релеве.
руку снимаете с палки и отсюда уже без палки поднимаетесь. Кто первый день? 5, 3. 그녀는 올 가을 세계적인 콘서트와 연극, 국제 페스티벌까지 준비하느라 학생들과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 그녀는 무척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Раз, два, стой! 우리는 올해 처음 리 루드밀라 선생님과 수업을 했어요.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무척 유명한 분이시죠.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연습도 많이 하고 다양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녀와 함께 수업하는 게 정말 좋아요. 처음 선생님과 수업했을 때 전 가벼운 아우라를 느꼈어요. 선생님의 수업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녀는 설명을 잘하고 전 바로 알아듣죠. 그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전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걸 좋아해요. 발레리나로서 성공한 고려인 리 루드밀라 씨는 가끔 고려인들의 모임에 나갑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높은 교육열로 자녀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고려인들이 문화계와 정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낸 김 아파나스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고려인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나 작년에 한국 갔다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그래 울었어. 거기서 같이 이래 울어서 그래 우리 어시들 고사 슬픈 고사 한 거 다 이야기를 했지 무슨 그래 같이 울어서 그래.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고사는 많이 하고 그렇게 그래도 다 이렇게 돼서 꽃이 피면 동해산에 봄이와 그만 흥제 떠난 부산하네 갈매기 만설 피우네. 이들에게 한국의 노래는 가지 못한 고국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을 달래주는 위안 같은 것입니다. 발레리나로서 정점에 선 리 루드밀라 씨의 삶은 가족과 친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며느리와 친지들이 그녀의 집에 모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종종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며느리가 오면 한국식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감자채 볶음은 고려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칼은 편해?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손으로 써는 게 더 맛있어. 물에 살짝 데쳤다가 볶으면 돼. 그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서 배운 고려인들의 음식을 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친정엄마가 요리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며느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더 늘었어요. 고려인들은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시라고 불리는 전통 국수를 많이 해 먹습니다. 저도 당연히 국수를 만들 줄 알아요. 국수를 비롯해 나물과 고추장까지 마치 한국 가정의 식탁을 보는 듯합니다. 올 추석 부모님 산소에 가는 일을 의논하는 리 루드밀라 씨. 고려인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학생들이랑 서울에서 하는 국제 발레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무척 발달된 한국의 현대무용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 현대무용을 좀 배우고 싶어요. 또 한국의 선생님들과도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카자흐스탄 클래식 무용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클래식 무용도 배워오고 싶습니다. 리 루드밀라 씨는 이제 발레를 통해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발레 강국 고소련의 3대 발레리나 중에 하나가 고려인 리 루드밀라였다는 거 정말 김용희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발레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꿈을 꾸면서 발레에 대한 열정이 가지를 뻗어가지고 계속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 우연히 발을 내딛는 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리 루드밀라 씨의 열정, 노력도 참 대단한데 저는 또 그 부모 입장에서 아니 10살밖에 안 된 딸을 도시로 보내서 이 발레 교육을 시킨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오래전 일인데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 이 교육열, 교육의 힘,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교육열은 우리 한민족이죠. 그럼요. 네, 뭐 학교들을 좀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까? 네, 뭐 가는 데마다 먼저 학교를 세우고 또 자녀 교육에 아주 열성을 보이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녀들 뒷받침을 위해서는 참 부모가 희생하는 거. 이거 뭐 우리 한민족 그대로. 야, 역시 우리 한민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알마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곳 알마티는 어떤 곳이고 또 여행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나라 카자흐스탄. 이 광대한 땅에 얼마나 많은 비경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의 목적지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알마티는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가 발달해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대도시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슴이 설레? 그렇지. 알다? 알았어. 그렇지.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었어. 정말 환상적이더라. 상단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카자흐 문화와 한국 문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지 하여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굉장히 교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국학센터 학생들이 알마티 여행에 길잡이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마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라다입니다. 저는 아이슬루입니다.
한국의 6시내 고향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알마티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알마티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할 곳은 바로 여기 알마티 중앙시장 녹색시장입니다. 녹색시장은 알마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카자흐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와, 되게 클래스네요. 시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선명한 빛깔의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알마티는 맛있는 과일로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다양한 과일을 볼 수 있어요. 맛있는 과일을 파는 가게 주인의 인심도 후합니다. 강수량이 적고 햇볕이 강한 카자흐스탄은 과일의 당도가 무척 높아서 맛있습니다. 한국처럼 이곳 시장에도 순대를 파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순대의 재료가 한국과 다릅니다. 양고기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말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고기 순대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말장에다가 말고기랑 지방을 넣어서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바로 먹으면 안 되고 2시간이나 3시간쯤 끓여서 먹는 거예요. 말고기는 카자흐스탄에서 고급으로 대접받는 요리 재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말린 과일들 역시 무척 달달합니다. 코리아. 마치 한국의 재래시장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바로 고려인들의 반찬 가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한 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한국 반찬들을 살 수 있어요. 고려인 반찬 가게는 녹색시장에서 꽤 인기 있는 판매 구역인데요. 부모님께 한국식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운 고려인 2세대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 반찬 가게에서 인기가 많은 김밥. 옛날의 한국 김밥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카자흐스탄 사람들, 고려인들이 많이 사가죠. 알마티에 오시면 꼭 찾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침불락인데요. 침불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가장 아름다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침불락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스키장으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1950년대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스키장인데요. 고도 약 3,200m의 정상까지 가려면 곤돌라를 3번이나 타야 합니다. 우와. 자연을 크게 해치지 않고 들어선 침불락은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로 덮인 텐산. 침불락의 정상에 오르면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4개국에 걸쳐 있는 텐산 산맥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면 도로 가까운 곳에서 화덕에 빵을 굽는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리뾰시카라고 불리는 빵인데요. 숯불을 넣은 화덕의 벽에 반죽한 빵을 붙여서 구워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이면 각 구운 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직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방금
향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텐산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선 초원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고분군을 이루고 있는 이식. 고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미이라인데요. 키가 무려 215cm나 되는 황금인간은 4천여 장이나 되는 황금 조각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알마티는 자연 환경이 무척 뛰어난 도시입니다. 시내 중심에 자리한 팜필로프 공원은 알마티 시민들의 휴식처로 울창한 나무와 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8명의 공원 내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28명의 용사를 애도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사를 위한 그런 기념비예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ы еще раз пришли. Вот как пообещали. Да, конечно. 알마티에서 만날 수 있는 특이한 풍경. 바로 돈을 내고 체중을 재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 100원 정도로 저렴한데요. Нет, сдачи не надо.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Нет. Всего доброго. Приходите.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доброго. 촬영팀이 잠시 머무는 동안 계속 손님이 올 정도로 할머니의 체중계는 인기가 많습니다. 여자들만 체중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닌가 봅니다.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건축물 젠코프 성당. 지금은 보수 중이어서 아름다운 외경을 감상하지 못해 아쉽지만 높이 54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우아한 장식이 아름다운 이 성당은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어 역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젠코프 성당은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인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이슬람교 다음으로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많습니다. 알마티는 푸른 공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들도 있어요. 고르키 파크라는 곳이. 웨딩 촬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공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웨딩 촬영을 할 때 가족과 친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이 공원은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 소유의 땅을 기증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어떤 음식들이 맛있을까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기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알마티 오셨으니 카자흐스탄 음식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카자흐스탄 대표적인 음식 중에 베시파르막, 락만, 플롭, 그리고 양꼬치가 있는데요. 비시파르막은 예전에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비시파르막의 뜻은 5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카자흐 사람들은 5손가락으로 비시파르막을 먹기 때문입니다.
카자흐 사람들은 손님이 신이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님에 대한 대우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베시팔막은 손님 접대용으로 만들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베시팔막은 반죽한 밀가루를 얇게 펴서 익힌 것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말고기나 양고기, 소고기 등을 얹어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음식을 먹는 중간에 잠깐씩 쉬는 문화가 있습니다. 샤슬릭이라고 불리는 양고기 꼬치구이는 양념한 고기를 숯불에 구워낸 것으로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스파게티처럼 생긴 라그마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국수 요리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목민족의 문화가 음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문화와 쾌적한 자연 환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여행지 알마티. 텐산 산맥의 자리에 있어 도심에서도 사계절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알마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야, 요즘 알마티들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런지 그 모범 답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김용림 씨가 다녀온 이 공연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네. 저 KBS 일라디오와 KBS 한민족 방송이 공동으로 준비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특집 카자흐스탄 한민족 큰 잔치. 정말 중요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이다, 이거 중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참 선곡에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가수분들이 곡 하나하나마다 신경 썼고요. 또 그 애틋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 네. 그래서 우리 정통 트로트를 또 불렀어요. 네. 그럴 때만 너무 흥겨워해 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민요를 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정말 한민족의 그 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고스란히 나타내면서 막 춤도 추시고 네. 그래서 공연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날의 감동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BS 라디오국에서 마련한 한민족 큰 잔치. 공연이 열리는 날 오전 10시부터 사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좀 멀리서 들려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K-팝의 인기는 무척 높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가수들과 고려인 후손들이 함께 만드는 공감 콘서트인데요. 한국의 인기 가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공연은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리허설이지만 가슴이 벅차고 뛰네요.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아주 유명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여기 한국 문화가 유행해서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인들과 옷도 비슷하게 입어요. 머리도 그들처럼 염색하고 춤도 따라서 추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카자흐스탄에서 정말 유명해요. 고려인 가수 문공자 씨도 오늘의 공연을 빛내주기 위해 왔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에서는 매년마다 북방동포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이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강인하게 살아온 우리 고려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뛰어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우리 고려인들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좋은 공연이라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기대가 큽니다. 한국 민요 아리랑도 알고 도라지 타령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의 최신 가요를 잘 알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우리도 알죠. 오빠 강남 스타일. 코리안 뮤직 콘서트가 드디어 막을. 오후 5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KBS 한민족 방송 일라디오 공동 기획. KBS 전인석 아나운서와 카자흐스탄 텐TV의 이리나 젠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좌석이 넘는 좌석인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주셨는데. 공연의 서막을 열어줄 가수는 누구일까요? 여인들의 마음도 다 녹이실 것 같습니다. 마성의 소울보이스 박상민 씨의 청바지 아가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나네.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선글라스와 콧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박상민 씨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경쾌하게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주현미 씨의 노래는 고려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민 가수를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카자흐스탄이라는 국민 가수 로자 로바의 무대. 로자 롬바예프는 고려인들에게 카자흐스탄의 이미자라고 불리는데요.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20년간 한국 문화예술을 지켜온 고려극장에서 준비한 커버 댄스도 공연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문공자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예술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고려인 가수입니다. 아이돌 가수 빅플로의 공연은 역시나 젊은 관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김용임 씨는 제대로 민요를 공부했던 정통파 민요를 하시기 때문에 잠깐 민요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태평가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쉬운 부분 니나노 얼씨구나 좋다 여기까지. 잠깐. 우와. 딜리리야. 우와. 니나노.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어린 내 인생 한국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고 있는 김용임 씨의 구성진 노래는 관객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을 떠난 고려인들이 늘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과 역경을 이겨냈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고 하죠. 고려인의 대표곡 고려 아리랑을 모두가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노래는 고려인들의 모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고려 아리랑입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시야 러시아 한국에서 온 가수들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이 공연장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벅찬 감동의 기립박수가 이어지며 공연은 성대히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들도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은 한국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모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 한국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콘서트를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 콘서트를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도 가슴이 벅찹니다. 콘서트가 정말 좋았어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서 열린
카자흐스탄 한민족 큰잔치 콘서트. 80년 전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시간.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가수, 고려인 가수 그리고 관람객 모두가 합창하는 고려 아리랑.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노래는 모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바오르장이라는 그 가수분이 선창을 하고 우리 가수들이 다 따라 부르고 또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부르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6시 내 고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끝으로 김종복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고려인 1세대로부터 이제 5세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과거 이제 소련 시대에 소련 정부에서는 러시아어하고 러시아 문화만 강조했기 때문에 2세대 이후에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또 안 쓰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15년간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아, 이분들이 우리 동포고 같은 민족인데, 이 우선 언어가 소통돼야만 참 동포로서의 친밀감을 느끼는데, 이제 언어가 소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네. 해가지고 보급을 네네. 하고 또 이제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4만여 명의 이제 고려인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아직 네.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네. 마음 놓고 여기서 참 예.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환경 네. 여건 조성, 네. 그래서 법이라든지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조상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